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관세가 국가별 협상 단계로 접어들면서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만과의 협상에선 통화 절상 압력을 가했다는 소식에 아시아통화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죠. 자, 관세 불확실성에 뉴욕 증시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폭탄을 주고받은 미국과 중국, 이제는 무역 협상에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G2의 협상 결과에 글로벌 증시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자, 시나리오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전일 미장 마감인 오늘 프리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3대 지수입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었던 미증시가 우리나라 연휴인 월, 화, 연일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의약품 관세를 2주 안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날에는 할리우드를 위해서 영화 산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멀다 하고 새로운 관세 이슈를 들고 오는 것에 시장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 2주간 펼쳐진 반등 랠리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의 자세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있고요. 관세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감을 찾을수록 시장은 더욱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재 프리장에서 미장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플러스 0.62%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환율을 보려고 하는데요. 미증시가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투심이 크게 돌아섰지만 이 달러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시도 빠지고 이 국채도 빠지고 달러도 빠지는 트리플 약세가 문제였는데, 이제 증시는 상승하지만 미국채는 빠지면서 이 달러 역시 약세 흐름을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달러와 미국채에 대한 이제 글로벌 신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야기한 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일 것입니다. 미증시가 올라도 달러화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아시아 통화들이 초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의 추가 하락 여부는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켓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켓맵을 보면 이 전반적인 약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온 팔란티어가 12% 급락을 보여주었고요. 의약품 관세가 2주 안에 나온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제약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받았습니다. 반도체 관세도 아직 발표 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도 전반적인 약세의 모습이고요. 반면 유가의 상승으로 정유 업종의 일부 기업은 상 플러스를 보여준 모습입니다. 다행히 프리장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틀간 하락 뒤에 상승한 오늘의 시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관전 포인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시아 통화인 대만 달러와 원화의 초강세 이야기입니다. 대만 달러가 이틀 동안 9%나 절상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수준이고요. 이 홍콩 달러도 이례적인 급등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근본적 원인은 이 달러와의 약세죠. 이 미국채를 매도하고 미국채 대신에 금을 대체제로 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달러 약세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달러 약세와 함께 미중 협상으로 위안화 절상을 이끌 것이라는 예측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왜 대만 달러냐라고 했을 때 이 대만의 보험사들이 환해지의 불일치 이슈가 이번에 달러 약세, 위안화 절상에 대한 예측과 맞물리면서 이 달러 투매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동안 TSMC를 중심으로 미국의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는데 이런 달러에 대해서 환해지 없이 노출이 돼 있던 상황이
이번에 이 수출업체 그리고 금융기관, 투기 세력들이 동시에 시장에 개입해서 단기 변동성을 크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는 왜 뜬금없이 같이 올랐을까요? 보게 되면 원화는 기본적으로 대만 통화와 유사한 흐름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어떤 외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 원화를 가지고 대만의 어떤 환율 거래라는 흐름이 이어졌고, 이 원달러로 대신 거래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동반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기적인 해프닝일지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일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위안화 절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은 현실적으로 위안화 절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 문제도 있고 일본이 당한 것을 똑같이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약점인 홍콩 달러를 지금 미국이 공략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미중 협상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FOMC 연준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고민이 깊어지는 파월 의장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강조한 하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용지표 예상보다 견조했고요. 1분기 GDP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GDP 나오를 보면 2분기 GDP는 다시 2%대로 돌아오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확실히 잡힌 줄 알았던 국제유가도 60달러를 넘어선 모습인데요. 즉 연준은 물가도 고민, 경기 침체도 고민인 상황입니다. 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환율 이슈, 이 달러의 급격한 약세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국채 가격도 떨어지고 금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부분, 달러와 국채에 대한 신뢰 문제,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마도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나올 질문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패드와치는 보신 것처럼 동결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현재는 30%를 간신히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회의 인하 전망에서 3회까지 금리 인하 전망이 내려왔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 프리마켓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은 우리 장은 연휴로 이틀간 쉬긴 했지만 뉴욕 증시는 관세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관세 이슈였냐?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고 나쁜 소식도 있을 것 같고 혼재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불확실성을 크게 느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우겸 부장님. 일단은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각 국가들과의 협상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나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자꾸 트럼프가 뭔가를 새로 붙여요. 영화도 관세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의약품도 2주 안에 이제 관세 발표한다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혼재된 이슈 속에서 시장의 흐름, 일단 조정으로 결과를 보여줬는데 계속 이런 양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 9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에 이틀 연속 하락을 보여줬는데 하락의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상승 반등의 어떤 요인들을 보게 되면 일단 트럼프의 어떤 관세 위험 자체가 조금 사그라들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던 것이고, 거기에 더했던 것이 빅테크들의 실적, 즉 빅테크들의 어떤 AI 투자가 견조한 상황이고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 푸시 작용이 됐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런 것으로 일단은 9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다시 트럼프의 어떤 논조가 조금 강해진 부분,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투자자들은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뭐 꺾이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틀 하락 후에 프리장에서 좀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면서 올라가는 네.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두려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는 약간 투자자들도 그렇고 미국 이제 이 관세 협상도 그렇고 좀 숨고르게 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시아 통화의 강세를 촉발했던 그 대만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환율 절상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라는 이제 시장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다 들뜨고 일어났잖아요. 네. 결국 지금 무역 협상이 또 하나의 빌미가 된 셈이란 말이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윤여민 이사님, 중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거는 거대한 G2의 어떤 그 무역 담판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동안 혼재됐었던 혼란스러웠던 이 상황들이 협상 결과를 통해서 잘 타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도 볼 수도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는 혼재된 상황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중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계속 부인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제가 볼 때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결국 중국은 결국 부인을 했습니다만 물밑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만남이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는데 허리펑 부총리랑 지금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결국 이제 두 키맨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키맨이 만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제가 볼 때 빅딜에 대한 부분이 바로 성사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최소한 좀 허심탄회한 대화는 좀 하지 않을까. 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을 양보를 하고 어느 부분을 좀 애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장 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선물 시장이 좀 이런 부분을 좀 화답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주요 지수들이 플러스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것 같다. 이 질문은 김웅 부장님한테 의견을 좀 드릴까요?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건 시장이 일단 청신호일까? 일단은 이제 그 중요한 어떤 트리거가 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언급을 한 부분. 그러니까 조만간에 굉장히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발표를 하겠다. 근데 이게 그럼 좀 지겹긴 해요. 네, 그러니까 미중 협상인가? 근데 관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좀 사실 과장을 할 때 실제 뚜껑을 까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시장 자체는 이틀 동안 빠진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중국의 어떤 태도가 좀 변화. 그러니까 이전에는 중국은 완고한데 미국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의 태도 변화 자체가 지금 일어나고는 대만의 어떤 이제 그 통화 강세, 네. 홍콩 달러도 이제 강세된 부분, 위안화 절상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 관세 협상과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중국의 입장에서 관세 협상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의약품 관세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의약품 관세를 2주 안에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시장에 갑자기 훅 던져진 이슈입니다. 윤여민 이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전날 영화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요건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서 네. 저희가 질문에는 넣지 않았지만 수입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루스 소셜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백악관이 부인을 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다음 날 다시 또 이제 의약품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의약품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가이드라인보다는 2주 안에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대부분 좀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관련돼서 어쨌든 얘기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결국 올 것이 왔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일단은 의약품 섹터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로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의약품 제조 촉진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의약품에 관련돼서 좀 손을 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일단은 투심 자체는 의약품 쪽은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고 네. 다만 이와 관련돼서 2주 안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인가 또 제가 볼 때는 자동차의 어떤 대표들과의 미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도 분명히 미팅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 2주 안에 뭔가 제가 볼 때는 좀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어떤 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관세에 대한 비율은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자동차 관세 못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이상일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5%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미국의 이제 대부분의 우리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과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 주는 과연 도움이 될 거냐? 사실 글로벌 빅파마들이 미국 안에만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국적으로 분업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의약값을 올릴 거다라는 반대의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영향들이 좀 미친 것 같아요, 시장에도. 네, 일단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약품 관세가 얘기가 없다 갑자기 꺼내는 순간 해당되는 섹터 자체가 크게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늦게 한 건 그만큼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건데 이걸 2주 안에 발표하겠다? 그 자체가 어쨌든 이 빅테크가 타격 입은 것처럼 빅파마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림인 상황인 것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미국 어떤 제약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림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빅테크와 유사한 어떤 흐름 자체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개별 기업 이슈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에 이어서 최근에 일라이 릴리까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거 기대 걸어봐도 될까요? 지금 일라이 릴리가 어떻게 보면 2위에서 1위로 올라서려고 하는 좀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 일라이 릴리의 제가 볼 때는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주사로 맞던 부분을 결국은 경구용, 이제 먹는 걸로 결국 변환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포글리프론이라는 임상 3상과 관련된 지금 이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네. 6개월 복용의 몸무게가 평균 7.3kg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1개월당 1kg 정도 줄을 수 있다.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주사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복용의 편의성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복용의 효과 자체도 한 알에 뭐 일주일씩 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냥 3개월치를 지면 한 12알 정도? 일주일에 하나씩 먹다 보니까 상당히 그러면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트로 나오는 거는 이제 주봉을 보는 건데, 네. 일일 건데 결국 이제 좀 많이 좀 어쨌든 간에 좀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고가권에서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다른 제약사, 특히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금 이제 포기한 상황에서 한번 얘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죠. 화이자는 사실상 안 됐다고 보고 안 됐다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위고비도 지금 먹는 경구용 위고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일라이 릴리까지 만약에 성공한다면 어쨌든 화이자를 제외하고 빅파마들 중에서 먹는 비만 치료제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주사제 이제 나왔었을 때 삭센다랑 그다음 위고비까지 나왔었을 때 주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신세계를 만난 것처럼 주가가 정말 달아올라. 그런 게 재현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의 오바를 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 역할을 좀 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시판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 값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 자체가 미국에서 봤을 때 결국 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이슈도 한번 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비만 관련된 부분도 질병으로서 인정을 받고 보험에 대한 어떤 혜택까지도 제대로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또 획기적인 제가 볼 때는 타입의 변화도 있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은 좀 나오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나왔던 반등세가 다시 한번 재현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숫자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I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팔란티어가 심상치 않네요, 낙폭이. 지난 장에서는 마이너스 12% 빠졌어요. 왜 이러죠? 팔란티어가? 네, 그 국내에서 팔란티어 투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오늘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네. 실적
나쁘지 않았잖아요. 예, 실적 때문에 빠진 거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사실 투자 판단이 굉장히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히 봐야 되는데 실적 가이던스도 괜찮게 나오잖아요. 네, 실적은 완벽했습니다. 사실 네. 예, 가이던스도 비트를 했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좋았는데 이게 뭐냐? 뭐 마법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선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관세 충격 이후에 시장이 반등되는 국면에 있어서 팔란티어가 저점대 60% 70%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네. 가장 강한 반등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의 계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작동했던 부분인 거고, 근데 일단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예상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라면 정말 좋은 실적이 나오면 주가 한 번 더 점프를 하겠지만 지금 팔란티어 자체는 좀 고밸류에 대한 또 부담, 그러니까 PER이 500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 구간에는 내가 한번 차익 실현 해야겠다. 그 선반영과 차익 실현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한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고, 거의 전고점 부근에 도달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도달 모멘텀, 전고점 돌파 모멘텀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그럼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도 여전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소화하면서 주가는 이제 방향을 위로 잡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조정 자체가 팔란티어에 있어서 뭐 매도 시그널이라든가 아니면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은 아니다. 다만 미리 좀 반영했던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있었던 거라고 보시고, 네. 실적 자체는 좋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이 회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팔란티어는 그러면 만약에 비중을 기존에 꽤 많이 담고 수익률도 괜찮으신 분들은 비중 축소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 건가요? 윤여민 이사님. 일단은 앞에서 언급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투자의 방향성을 바꾸면 안 된다라고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AI 쪽에서 봤을 때 가장 회복력은 좋았던 건 사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매출의 거의 55%가 정부 계약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정부에 좀 의존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를 조금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2분기, 3분기에 조금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련돼서 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어느 정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내려올 때 매수를 좀 하셔서 비중을 다시 담아놓는 부분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AI 쪽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좀 제가 볼 때는 일어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을 정면으로 반박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밸류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일찍 팔란티어를 담기 시작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꽤 될 테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여전히 팔란티어 수익률은 4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 번 차익 실현을 하고 타이밍을 보는 뭐 이런 전략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는 연준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FOMC. 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단 듣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유력한 전망은 동결이긴 한데, 동결도 어떤 동결이냐가 지금은 중요하겠죠? 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동결인데 이제 기자회견에서 과연 파월이 어떤 멘트들을 할지, 근데 상당히 아까도 제가 뭐 브리핑에 말씀드렸지만 산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고 금리 인하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의 어떤 달러의 위상, 그리고 국채에 대한 위상,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좀 환율 시장의 또 급격한 변동, 이런 것들도 연준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월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준이 어떻게 판단하냐는 부분을 분명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묻을 겁니다. 현재 이슈들을 이제 질문이 들어갔을 때 이거에 대한 반응이 시장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지난주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연내 4회에서 3회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연준의 스탠스가 그러하냐, 페드 와치의 기준처럼 그러한지를 기자회견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파월 의장은 비교적 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일시적 이 물가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그 윌러 이사보다는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좀 후퇴를 하면서 금리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로 방향으로 논조를 좀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을 볼 것 같습니다. 윤여민 이사님도 동결 쪽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자, 어떤 파월의 메시지에 시장이 주목을 할까? 이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연준 파월 의장으로 좀 빙의하게 된다고 하면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단은 딜레마를 말씀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무계획적인 좀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약간 딜레마에 좀 빠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 부양에는 도움을 주지만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것 같고 금리를 동결하면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는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그래서 이 두 어떤 선택을 강요당하는 입장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원칙과 데이터의 디펜던시에 대한 부분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느냐 어떤 그런 고민이 상당히 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연준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하는 거나 너무 늦게 하는 모든 부분을 좀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 5월, 6월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대한 힌트를 좀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결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연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하반기의 언급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결국 기존의 입장, 금리 인하 천천히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얼마나 바꾸느냐에 가장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트럼프와 으르렁대면서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 파월이 이제 입장 선회를 어느 정도는 할까.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시장이 더 크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연준이 뭔가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주길 바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파월이 얼마나 응답을 해줄까. 근데 5월은 아닐 것 같아요. 5월은 아닌데 예. 6월은 그럼 맞냐라는. 그러니까 이제 5월에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좀 드라마틱한 어떤 스탠스 변화를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르익지 않았다. 그럼 6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상하건대 뭔가 파월이 연준이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어떤 스탠스를 보이기 위해서는 6월 정도가 미중 협상과 맞물려서 조금 더 관세에 대한 영향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성급하게 또 이 관세를 또 대응했다가 예전처럼 실수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른 대응 이거 자체에는 불안감이 있고 관세 부과가 4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하드 데이터를 눈에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주장한다면 5월에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6월에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파월의 입장 변화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호의적인 네. 태도 변화 이걸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또 6월의 금리 인하와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프리장 이후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고요. 이어서 새벽 3시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특히 동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FOMC 기자회견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많이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디즈니, 우버, 유니티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장 종료 이후에는 M 로빈, ARM, 아이온큐, 카바나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ARM의 실적 발표가 조금 더 시장의 주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리마켓 이슈 김옥윤 부장,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P 500 기준으로 5,600선을 뉴욕 증시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또 저항에 부딪히는 이런 양상 나타내고 있죠. 잘 회복해 가던 테슬라도 또
실망스러운 실적에 또 반응을 하면서 되밀리는 이런 모양새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장 투자 전략 한 발 더 들어가서 세워보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건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국 시장이 저희 기준으로 연휴가 월화였는데 그 전까지는 잘 회복해 가더니 네. 월화에 내리 또 조정을 받았어요. 네. 좀 관세 불확실성이 또 다시 커진 모양새입니다. 뭐 관세 이슈도 계속 이제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9거래일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올랐는데 어디까지 올랐느냐 이렇게 보시면 4월에 관세 이슈가 초에 이렇게 불거지기 시작할 그 근처까지 지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계속 이제 균형을 잡고 어느 쪽으로 가려고 시장 에너지가 가고 있었는데 마침내 전 수준까지 오다 보니까 시장의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다. 여기 매물벽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개별 종목단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매물화 되고 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팔란티어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 뭐 성장성이나 뭐 이런 거는 손색이 없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 나중에 제가 선행 PER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은 부분에 가 있다. 그리고 차트별로 봐도 저항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뚫고 지금 지나간 일부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하나씩 그 큰 차트들을 보시면 네, 차트 저희가 이제 보여주시죠. S&P 500하고 한 빅스 같은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왼편에가 이제 S&P 500이고 오른쪽에 빅스입니다. 오른쪽이 변동성 지표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4월 초에 저렇게 스파이크가 50에서 60까지 빅스가 한번 이렇게 올라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상당히 시장이 불안했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2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더 안정세로 가려면 사실은 20을 하향 돌파해야 돼요. 그거를 왼쪽에 있는 S&P 500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저항대거든요. 그러니까 빅스가 20을 뚫고 하향하지 않는 이상 이 저항대에 부딪혀 가지고 당분간 이 선에서 좁은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제가 항상 두 개를 견져서 보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입니다. 네. 이 두 차트 또한 지금 보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 그리고 오른쪽은 나스닥이죠.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보이는 빨간 실선을 지금 막고 잠시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밑바닥에서는 조금 올라왔다. 그러나 지금 매물대에 들어와서 시장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에 시장은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차고 어제는 또 그 개별 그런 관세 이슈 이게 하나가 더 붙었죠. 네. 제약주 같은 게 또 급락이 나오면서 관세 이슈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 여기에 좀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주가는 지금 고점대, 전 고점대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항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저항대에서는 매물이 일단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슈가 새로운 게 이제 불어 넣어줘야 네. 지수가 또 그다음 방향을 결정을 그렇죠. 하게 뭔가 올라갈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미중 간의 지금 관세 협상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뭔가 확실한 호재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악재가 터지든지 뭔가 다음 방향을 찾기 위한 지금 다 과도기적인 국면에 있다. 오늘도 보면 지금 야간 선물에서 조금 이제 플러스로 좋은 방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바로 이제 미중 간의 대화가 시작된다. 스위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바로 그런 미중 간의 타협이 될 거냐? 라고 보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대가 갔다가 조금 실망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뭐 미중 간에 악수하고서 바로 사인하고 이게 타협이 될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변동성이 어차피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볼까요? 아까 잠깐 팔란티 언급해 주셨지만 괜찮은 실적,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거래에서 낙폭 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일종의 밸류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저항대에 이거 부딪혔다. 지수랑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말이에요. 네, 팔란티어 차트를 그럼 한번 보면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고점으로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차트가 있는데요. 좌측에 엔비디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온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쭉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저 팔란티어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팔란티어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였댔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행 PER 차트도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왜 팔란티어를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읽으실 수가 있는데 선행 PER 보실까요? 팔란티어입니다. 186배입니다. 무려. 네. 상당히 높죠. 정말 고벨이네요. 네. 저기서 이제 평균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숫자들은 한 25에서 30 이 정도 선이면 되는데 팔란티어는 그거보다 상당히 대여섯 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런 게 차익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여기 실적도 잘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차익 실현을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최근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는 한 10% 정도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네. 저가 매입도 할 그런 매수 세력이 다시 등장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뭐 밸류에이션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올라가면은 조금 차익 매물, 그다음 내려가면 다시 저가 매수 이런 국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특히 네. 이제 데이터 센터 실적. 네. 상당히 잘 나왔고 시총도 요즘에 주가가 좀 오르면서 애플의 시총을 또 추월했단 말이죠. 과거에 그 AI 인프라 그 초창기 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었는데 다시 그때 저력을 회복하는 것이냐.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애플까지 제쳤잖아요. 네. 최근 3개월을 보니까 M7 주가 중에서 지금 올라온 게 M7에서 플러스 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픈 AI하고 이제 협력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뭐 핸드폰도 그렇고 네. 그다음 PC도 그렇고 이렇게 켜보면은 그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다 AI 넣어가지고 거의 저도 매일 쓰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애플 쪽은 지금 대중 관계에 있어서 미국하고 계속 지금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공백이 보일 정도로 아주 점프를 강력하게 했죠. 이렇게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애플은 반면에 실적이 좀 앞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도 지금 중국 비중이 뭐 거의 90%라고 보면은 계속 관련된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면에서는 조금 자유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 더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이 갭을 메꿀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갭 근처로 오면은 네. 다시 저가 매수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국면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애플보다 밸류에이션은 조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높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강세 현상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어느 정도 주가를 회복해 가더니 또 안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유럽 내에 계속해서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또 지금 대밀리고 있어요. 테슬라는. 테슬라도 실적으로만 보면 지금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전기차밖에 없잖아요. 네. 자율주행이나 뭐 휴머노이드 여기 아주 숫자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적만 얘기해서는 계속 테슬라 주가는 파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방송 한국경제TV에 와가지고 계속 좀 비쌉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가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 빨간 실선입니다. 여기에 지금 눌리고 이번 두 번째 또 눌리는 이런 국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선행 PR 아까 밸류에이션 차트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線눌리고 저항을 받고 있는데 선행 PR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보시면 왼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테슬라 무려 133배입니다. 지난번에 100배도 하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이 숫자가 더 높아져요. 실적이 나빠지면은 저 숫자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쁜 거를 주가가 지금 반영을 일부 해가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느낌으로 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테슬라도 좀 올라온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조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란티아 아까 보여줬듯이 차익 매물화 될 수 있다. 이 점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외 시간대 시장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AMD의 흐름이 또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서로 다른 움직임, 원인을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슈마커 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좀 현찮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시간에서 좀 안 좋게 나오는 거고 오히려 AMD는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생각보다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차트를 놓고 보셔도 슈마컴 계속 이 차트가 뭐 힘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힘이 없는데 네. 오른쪽에 AMD 차트는 밑바닥에서 어쨌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힘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CPU에 대한 기대감, 뭐 GPU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조금 있는 가운데 뭐 일단은 오늘 밤에는 슈마컴은 조금 나쁘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AMD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유념하시면서 트레이딩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그널 포커스 더 프리미어 강간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 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중요 종목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시작되는 오늘 미중 협상이 공식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경계감과 기대감이 맞물려 등락폭을 키우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프리마켓은 지금은 어떤지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종목들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M7 전반이 부진한 흐름 보여주면서 함께 부진했던 애플은 미중 무역 협상의 공식적인 재개 소식과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적잖은 반등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부진과 우버 등의 경쟁사의 약진에 크게 흔들렸던 테슬라 역시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에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은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과 관세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엔비디아도 미중 무역 협상의 재개 소식에 엔비디아도 전날에 하락분을 만회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0.6% 넘는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AMD는 장 마감 후에 나온 긍정적인 실적에도 차익 실현 움직임이 맞물려 꽤 큰 폭으로 주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 가려진 미중 갈등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만큼 미중 협상 재개 소식에 좋은 주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은 대중무역 규모가 큰 종목들에게도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마존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1% 내외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기업 중 가장 큰 대중무역 규모를 자랑하는 월마트 역시 미중 무역 협상의 공식적인 재개, 장중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 반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상승세가 기술주로 몰리면서 상승세가 비교적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수 소비재 섹터 대장주 코스트코 역시 같은 이유로 주가가 반등할 조짐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대장주 노보노디스크도 미중 무역 협상 체계 기대감 속에 시장 전망치를 웃돈 실적까지 발표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의약품 관세를 새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데다 오늘 진행될 FOMC의 영향도 크게 받을 종목인 만큼 적잖은 주가 변동이 예상된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버는 오늘 본장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작지 않고 최근 공격적인 파트너십 확대로 최대 경쟁자인 테슬라보다도 이른 자율주행 상용화와 점유율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도 최근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 ARM은 오늘 본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합니다. 매출보단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손실 평가와 향후 가이던스가 주가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곧 미중 무역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바로 오늘 기술주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FOMC가 시작하는 만큼 주가 추이 특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FOMC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위험 회피 성향의 지난 이틀간 약세를 보였었던 뉴욕 증시,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미중 무역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맞물리며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마켓 집중 분석 코너죠. 10미니 차이나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박준석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중국 증시의 역시 최대 이슈는 중국의 지준율 인하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준율 인하가 예고가 된 상태죠. 네.
얼마나 인하합니까? 사실 0.5% 정도 인하를 하고요. 이거는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더 부합된 이제 인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에 15일부터 이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모 자체는 이제 1조 원 정도의 위안화 자체가 공급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3대 지수 역시나 다 같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장 초반에는 조금 더 하회를 썼다가 장 막판 들어가지고 오후장부터 말아 올려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인민은행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금융 관련된 자동차 리스라든지 자동차 대출 관련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준율을 0% 낮추면서 구조적으로 되게 많이 부양을 해주겠다. 소비적인 심리를 많이 자극해주겠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보시는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도 금융적인 지원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많이 주겠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체크해봐야 될 게 바로 정책 자금의 조금 더 타겟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집중 타겟을 하면서 부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과학기술, 자본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조금 집중화시켜서 결국에는 AI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소비 요양, 재대출 신설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정도, 그다음에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서 재대출 확대 부분에서는 기존 5천억에서 8천억 정도로 현재 지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본시장 관련돼 가지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중앙회금을 토대로 한 자본시장에 대한 부양책들 같은 경우에도 증권, 펀드, 보험사에 대한 유동성들도 5천억 원, 그다음에 주식 매입용으로도 3천억 원, 총 합쳐서 8천억 원 가량의 통합을 하면서 평준화 펀드를 이용해서 중앙회금이 주식을 부양해주겠다라는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합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중국은 유동성을 부양함에 따라 가지고 자본시장을 보충해주겠다. 이러한 형식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성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또 지금 미국과 무역의 분쟁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는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더 좋아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중국 증시는 여기에 반응하기보다는 지준율 인하에 조금 더 반응을 했다라고 네. 보여지는 것이고 네. 지준율 인하라는 거는 결국 은행들의 지급준 비율을 낮춤으로써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겠다. 네. 즉 경기 부양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 타겟 자체가 원래는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네. 집중 타겟을 하겠다라는 것에 포커싱을 맞추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새로운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킹소프트 클라우드라는 곳이에요. 이게 네. 또 계속 강조해 주셨던 샤오미와도 연관이 깊은 곳이라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네. 어떤 기업입니까? 사실 제가 여기 10미닛 차이나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 샤오미죠. 뭘까라면은 샤오미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샤오미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시장의 관심도도 되게 뜨거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킹소프트 클라우드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SU7 같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미모 관련된 이제 AI 기술력 자체가 되게 부각이 되면서 현재 지금 샤오미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좀 착해 보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한테 바로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킹소프트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의 창립자가 레이쥔이라는 사람인데 그 네. 창립자가 과거 첫 번째 다녔던 회사가 바로 이 킹소프트라는 회사인 거고요. 네. 이 킹소프트의 회사에서 다니면서 샤오미를 창립을 했고 그 이후에 샤오미 창립한 이후에 샤오미 킹소프트 클라우드의 따로 CEO도 역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샤오미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현재 지금 AI 관련돼 가지고 가장 뜨거운 게 중국 내선 딥시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딥시크 이후로부터 AI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딥시크 관련돼 가지고 공동 개발을 했었던 이제 러풀이라는 이제 AI 천재라고 불리는 이제 95년생에 있는 여자 박사가 있는데요. 이제 요 분 같은
같은 경우에도 샤오미에서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킹소프트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중국 내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합적인 플랫폼 관련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킹소프트 클라우드 말고 모회사인 킹소프트를 조금 더 우리가 보면 되지 않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킹소프트는 본토에 상장돼 있나요? 킹소프트 같은 경우는 688로 시작돼 있어가지고 외국인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 회사의 자회사인 킹소프트 클라우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차트를 토대로 한번 우리가 좀 해석해 보게 된다면은 킹소프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샤오미와 주가 자체가 되게 유사하게 가고 있지만 이 유사한 속도로 봤었을 때 우리가 샤오미 내에서도 지금 현재 AI 관련된 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조금 더 힘입어서 샤오미는 생태계 안에 있는 이제 AI 플랫폼 기업, 만드는 기업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샤오미 생태계의 백엔드 전략 파트너로서 많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킹소프트 클라우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샤오미 창업자인 레이 진이 킹소프트에서 근무를 했었고 네, 다니는 과정에서 샤오미를 그렇죠. 창업을 했군요. 네. 어떻게 보면 레이진의 친정격이 킹소프트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킹소프트 클라우드의 대표이사까지도 같이 지금도 겸임을 하고 있는 그쵸. 상태인 거고. 네. 그러니까 샤오미와 킹소프트 자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전략적 협업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가자면은 결국 지금 현재 샤오미가 AI 관련된 기업들을 개발하는데 그 AI 기업에 대한 투자 부분이 현재 지금 킹소프트 클라우드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샤오미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킹소프트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 기억으로는 상하이 데이터 포스트라는 기업도 제가 소개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그 기업도 비슷한 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AI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연계됐었을 때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상하이 데이터 포트. 라는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상하이 데이터 포트.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판의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DC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IDC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안 와닿다 보니까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서버 호텔 체인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업을 하냐? 결국 호텔업과 좀 마찬가지로 고객들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객실과 더 좋은 이제 방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클린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거를 제공하는 작업들이 바로 이제 IDC 운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AI 관련돼 가지고 중국의 AI가 딥시크 이후로 그리고 샤오미, 미모, 알리바바에 있는 그런 AI 기업들이 많이 따라옴에 따라 가지고 AI 관련된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하이 데이터 포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많이 상승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매출 자체가 되게 93% 정도로 많이 있는 건데 결국엔 이러한 형상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노출도가 심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텐센트라든지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들과도 현재 지금 고객사로서 주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3년간 75조 정도의 지금 현재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매출도가 많이 앞으로 3년 동안은 거의 뭐 보장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제 상하이 데이터 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방금 봤던 이제 킹소프트 클라우드와 비슷한 현재의 주가 차트와 되게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현재 지금 중국에 있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저런 형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흐름대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네. 생각해야 되는 거는 킹소프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플랫폼 기업이라면은 상하이 데이터 포트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회사 모두 중국 내에서 AI와 관련된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수혜를 받는. 네. 상하이 데이터 포트도 주 고객이 알리바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킹소프트 킹소프트 클라우드도 주 고객이 샤오미. 네. 결국 중국의 빅테크들이 AI 산업을 얼마나
키워 나가느냐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도 집중 타겟을 하고 있고 정부도 타겟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AI 관련된 흐름들이 결국 중요하다 보니까 AI 관련된 그런 밸류 체인, 그런 생태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깊게 보는 것이 지금 25년도의 중국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짧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 신흥사의 위안화가 상당히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냈단 말이죠.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미중 관세 협상이 시작될 것 같아요. 네. 위안화 흐름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위안화 흐름이 약세 기조로 가게 된다라면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조금 더 진척도가 높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위안화의 흐름 자체가 강세적인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 네. 실상 오늘 베센트라든지 그리고 지금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도 스위스에서 만난다라고 나왔던 이야기들도 결국 이와 흐름과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미리 차이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준석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리마켓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just wanna feel it now, true. Don't know